집중하려고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던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할 일도 있고 시간도 있고 나름 계획도 세웠는데 그런데도 집중은 사라지고 머리는 멍해지고 몸은 말을 듣지 않죠. 책상에 앉아 화면을 바라봅니다. 공책을 꺼냅니다. 하지만 손은 멈춰 있고 시선은 다른 데로 갑니다. 생각은 이리저리 튀고 어느새 40분이 지나버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절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혼자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뇌를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당신의 리듬에 맞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하루에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요. 이 채널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계속되는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조금 더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요. 생산성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 맞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실천 팁은 멈춰버린 당신의 하루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의 집중력이 사라졌을 때 뇌는 당신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거나 막연한 목표를 싫어합니다. 끝이 안 보이거나 위험할 수도 있다고 느끼는 일을 만나면 바로 방어 모드로 들어가죠. 예를 들어 스스로에게 이번 주 안에 인생 정리해야 해. 내일 전부 해결해야 해. 라고 말하면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위험하다. 그리고 위험을 감지한 뇌는 몸을 얼리거나 도망가거나 딴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설거지를 하거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유튜브를 켜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세운 목표가 너무 애매하거나 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뇌가 그건 무리야 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건 반복됩니다. 시도하고 멈추고 자책하고 불안해지고 다시 멈추고 이 악순환 속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사이클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일상적이고 친절한 변화들로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분이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싶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분은 그동안 미뤄온 청구서, 이메일, 약속들이 쌓여 있었대요. 그래서 일요일에 월요일까지 해결할 일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무려 18개였습니다. 결과는요? 월요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스스로를 자책했대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보자 뇌는 경고를 울렸습니다. 너무 많아. 어떻게 시작하지? 몰라. 멈춰? 그리고 그대로 얼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꿔봤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은행 앱 열고 장어만 확인하기. 내일 받은 편지함에서 첫 번째 이메일 하나만 답장하기. 수요일 이번 달에 지불할 항목만 목록으로 적어보기. 훨씬 가볍고 명확하고 해볼 만하죠? 인간다운 리듬에 맞춰진 계획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단순한 언어로 바꾸면 뇌는 그제야 안심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번엔 실제로 쪼개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몇 가지 드릴게요. 예시 1. 너무 넓은 목표. 영어 공부하기. 작은 행동으로 전환. 양치하면서 1분짜리 영어 팟캐스트 듣기. 예시 2. 너무 막연한 목표. 집 정리하기. 작은 행동으로 전환. 서랍 하나 열어서 고장난 물건만 버리기. 예시 3. 시작이 막막한 목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작은 행동으로 전환. 공책에 제목만 한 줄 써보기. 이렇게 행동을 작게 나누면 뇌는 이건 괜찮겠다고 느끼고 도와주게 됩니다. 에너지 많이 안 써도 돼. 이건 할 수 있어. 그렇게 판단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 건 너무 딱딱한 일정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 적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생산성 있게, 게으름 피우지 않기, 다 끝내기. 하지만 이 말들은 사실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아요. 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럴 땐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전 10시에 커피 마시면서 천천히 시작하기. 보고서 첫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생각하기. 이메일 열기 전에 깊게 숨쉬기.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왜냐하면 뇌는 친절한 언어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엄격하기보다는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망치는 조용한 적이 하나 있어요. 바로 피규어입니다. 누군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50페이지 읽고 이메일 답에다 답장하고 녹차 마시고 요가까지 했다고 올립니다. 그걸 본 당신은 침대에서 겨우 일어난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런 비교는 결국 당신의 동기를 무너뜨립니다. 늘 늦은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하루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보기 좋은 장면만 잠깐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 그런 순간 하나를 가지고 당신은 지금 이 하루 전체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당신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남들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남들처럼 성과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방법만 찾으면 돼요. 아무도 이런 말을 해준 적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모든 걸 한 번에 해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만 시작하면 돼요. 여기 제가 받은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5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어떤 루틴도 유지하지 못했다며 자신을 실패자라고 불렀어요. 인터넷에서 본 플래너, 하루 목표, 동기부여 문구, 6단계, 루틴 같은 걸 따라 해보려 했지만 항상 3일째면 포기하게 되었고 그 후엔 또 자책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전혀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든 거예요. 매일 걷기 대신에 시간이 날 때 집 앞 골목까지만 걷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대신 생각날 때 두 쪽만 읽기. 놀랍게도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었고 그분의 삶 안에 들어맞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겁니다.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나의 리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작고 구체적이며 긍정적인 목표에 더 잘 반응한다라고 해요. 또 행동심리학에서도 강화 효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작은 행동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즉, 부드럽게 시작하는 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집중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도 마음도 멈춰 있는 기분이라면 딱 이 3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지금 떠오른 할 일을 반으로 줄이고 그걸 또 반으로 줄여서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냐? 싶은 수준까지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만 해보세요. 일정표에 적을 때 오늘도 이겨내자? 같은 말 대신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기. 같은 말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뇌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어떤 부분이 특히 공감됐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이 부분에서 자꾸 멈췄어요 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댓글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당신의 리듬에 맞춰 조금씩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스스로 만든 일정조차 지키지 못하는지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